매물 소화를 거치고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그런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의 어떤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 종목에 집중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주식 투자다.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키움증권 실전투자대에서 상 받으셨고, 2022년에는 또 키움증권에서 실전투자대 이제 1위 네. 이제 수익금으로 두 번 다 하셨던 네. 거죠. 이 작년에가 대회 수익금이 11억이셨고, 네. 올해가 이제 18억이셨는데, 네. 그럼 대표님 주식 투자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어요? 계기가? 저는 사실 네. 좀 비교적 어렸을 때 시작을 했는데요. 실전 투자를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 이 영화나 소설을 보면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딜러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보통 멋있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스마트하고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막 운용하고 이런 아. 그런 걸 보면서 그때 꿈을 키웠고, 고3 때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저는 증권회사에 취업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대학은 무슨까지 졸업? 근데 이제 경제학과를 갔는데, 뭐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 증권회사에 가려면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더 좋겠다라고 하셨죠. 그럼 주식 투자 하시면서 네. 좀 힘들었던 적이나 돈을 뭐 많이 잃었거나 깡돈 찬 적은 없으셨는지? 있었죠.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네네. 주식을 하다가 선물을 하다가 이제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옵션에 손을 댔는데 옵션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가 한 번 무너질 때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옵션으로 깡통을 찼었죠. 주식과 선물과 옵션 하면 네. 사실 사실 개인분들은 대부분 주식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난이도 차이가 좀 있나요? 그렇죠. 주식을 보통 이제 제 기준입니다만 주식 레벨 1이라면 뭐 게임으로 쳤을 때 주식이 레벨 1이라면 선물은 레벨 한 3에서 5 정도고 옵션은 레벨 10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큰 수익의 기회가 있지만 어렵고 잘못했을 때 손실이 큰 거죠. 지금 그럼 대표님은 옵션은 별로 안 하시고, 옵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계신 건 거의 주식과 선물 위주인 건가요? 그렇죠. 예. 옵션은 이제 하더라도 거의 자산의 일부. 1% 이내. 네.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전업 투자자 길로 빠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뭔가 투자에 좀 자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데, 그쵸, 그러다가 네. 이제 뭐 깡통도 좀 차보고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그럼 돈을 벌게 된 계기는요? 사실 이제 깡통을 차기 전에 이제 꾸준히 수익을 냈던 그런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2004년에 한투에 입사해서 2011년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이미 돈을 좀 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를 한 거죠. 월급을 받는 것보다 실제 트레이딩해서 버는 돈이 더 크니까. 근데 이제 옵션으로 깡통을 찼지만, 깡통을 차기 전에 이제 주식이나 선물로는 꾸준히 수익을 낸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깡통을 찼을 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깡통 찼을 때 혹시 뭐까지 좀 팔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고 수입차를 샀는데, 깡통을 차고 나서 이제 현금은 다 깡통을 찼고 대신에 이제 집이 있고 차가 있었던 거죠. 아파트 혹시 어디에? 서울에? 이제 서울 이제 변두리 쪽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팔고 이제 수입차를 팔고 월세로 갔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시 이제 해가지고 잘 살아난 거죠. 예. 그러니까 깡통은 찼지만 이제 있었던 거죠. 시드는 아파트와 차라는 게. 네.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주식을 다시 하셨던 건데, 네. 그럼 과거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사례, 네. 일단 종목으로 어떤 걸로 이제 수익을 좀 내셨는지 차트도 혹시 보면서 얘기할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전 사례 말고 비교적 최근 사례 중에 좋습니다. 고르면 LG이노텍인데요. 이제 LG이노텍이 작년이죠. 11월 달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제 차트로 보면, 월봉 차트로 먼저 보면요. 바로 이 구간인데,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죠. 20만 원, 23만 원 요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 나왔는데요. 그런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왜 신고가를 낼까요? 이 대형주가? 메이저가 사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는 거죠. 메이저가 왜 살까요? 이 종목의 정말 좋은 점을 알고 사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사는 거죠.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LG이노텍이 21년 11월 기준 시총상위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네. 그 종목이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럼 대표님 이 주식을 언제 사셨고 언제 좀 팔았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니라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사고 팔고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산 게 절대 바닥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이 정말 좋구나, 세구나 하는 걸 발견했을 때는 여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가 사상 최고가를 낸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렸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한 거죠. 요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의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게 N자 파동이라고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상승 N자 파동이 있는데요. 이 상승한 만큼 상승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승 N자 목표치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죠. 분할 매도를 한 거죠. 네. 근데 저기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해서 네. 그 모든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걸 사는 계기는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중에서 차트상으로는 시세 분석상으로는 일단 가장 강한 종목을 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실제로 메이저의 수급이 붙는지 그리고 이슈가 있는지 뭔가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가 신고가를 만들고 시세를 뽑아 올리고 나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팔아야 자기들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중들한테 팔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중들이 열광하고 달려들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애플카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네. 아이폰이 잘 팔리면서 실제 실적도 잘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애플카 기대감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애플카가 출시되면 LG이노텍은 여기서 레벨업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저걸 저 위에서 판 이유는 뭐예요? 매도는 항상 대부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시세라는 게 어떤 흐름을 만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좀 더 아까 얘기했던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때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것이 기본 상승 목표치가 되는데 그런 기본 상승 목표치가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시작하고 거기서 어떤 고점 시그널이 확인되면 전량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종목 하나 정도 더 있을까요? 네, 비슷한 사례로 표현을 해드리면 삼성 SDI인데요. 월봉 차트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때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BBIG 그때. 그쵸.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BBIG로 폭등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20년 3월 팬데믹 전에 이 종목은 먼저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3월 폭락 전에 팬데믹 전에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었고요. 3월 팬데믹 때 같이 급락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 바로 대형주 중에서 거의 손에 꼽히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SDI를 매수를 했고요. 근데 이게 성공 사례이면서도 실패 사례인 게 너무 빨리 청산을 했어요. 수익 실현을 너무 빨리 했고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매물 소화를 거치고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그런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의 어떤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 종목에 집중을 투자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확률 높은 주식 투자다. 그러니까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져 있는 걸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리고 만약에 대형주라면 대형주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 테마주라면 그 테마주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서 그러니까 메이저의 매수세 또는 뭐 테마주의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조정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바로 본론으로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뭔가요? 명확합니다. 대형주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보다 강하고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차트입니다. 요 자리 7월 말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된다. 맞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그런 식의 뉴스가 맞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아침에 3%가량 빠졌다가 오히려 플러스 2%로
강하게 양봉으로 돌렸습니다.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죠. 그렇죠. 즉 악재가 나오면서 일반 대중들은 팔고 메이저는 스마트 머니는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왔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봤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매매도 했었고 그러면 이 종목의 그 당시 매수의 단기 목표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크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 지지를 받다가 깨지고 계속 저항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차 목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라고 확인이 된 게 여기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갔고 네. 돌파한 이후에 시장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시장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지만 잘 버티면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시장이랑 비교해서 같이 보면 명확합니다. 자, 보시면 아래가 코스피 지수고 위에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보시면 가파르게 강하게 돌파하고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죠. 네. 아래쪽에 코스피 지수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앞에 하락은 가파르고 네. 그거에 비해서 완만하게 올라가죠. 네. 그리고 뭐 전고점 저항 같은 게 이런 데 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같은 위치, 같은 저항 여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 나오고 다시 고점을 경신했죠. 네, 네. 이거는 뭐냐? 명확하게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고 시장은 빠져 있는데 얘는 올라 있잖아요. 네. 명확하게 바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왔고 지금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성을 바탕으로 시장 대비 명확히 강한 거고 이런 종목을 네.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이후에는요? 이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보다 강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강할까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알 수가 없는데 이 사상 최고가 돌파 종목 아까 LG이노텍이나 삼성 SDI나 과거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매물을 소화하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성장성이 붙은 종목은 대부분 크게 3파 파동이 나옵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SDI를 보면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크게 3파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메이저가 매수를 하고 크게 횡보, 박스를 거치다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뭔가 명분이 있고 이슈가 있다, 성장성이 있다 싶은 종목은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크게 상승, 조정, 상승의 큰 파동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사상 최고가 돌파 종목에서는 그렇게 크게 노리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초기에 보시면은 상장 첫날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치는 기본 목표치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박스권의 높이가 기본 상승 목표치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초기에 엄청난 거래를 터트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양봉의 종가, 음봉의 강한 음봉의 시가 이런 부분이 박스의 목표치랑 얼추 만나죠. 네. 여기는 엄청나게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상승의 목표치와 저항이 매물대가 있는 저항이 맞물리는 자리는 엄청나게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청산을 해줘야 되고 물론 거기까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장이 뒷받침을 해주면 거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대상승이 나오려면 좀 전에 봤던 LG이노텍이나 삼성 SDI처럼 이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몇 달간 보통은 몇 달간 거치고 그걸 돌파했을 때 네. 그러면서 그 섹터나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큰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죠.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다가 돈을 잃었던 적도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해야 되는 사례 종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와 코스피 차트인데요. 7월 4일 바닥을 찍고 이 구간에서만큼은 SK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하게 올라오고 눌릴 때도 매수 관점으로 단기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눌렸을 때도 이 21선 부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저항을 받던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나요? 하락이 멈추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받는 듯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는데 네. 근데 앞에서는 시장 대비 강했지만 이 이후에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얘는 못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 이렇게 시장 대비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짧게 손절을 하고 네. 여기서 빠지면서 짧게 손절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이제 이후에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을 네. 때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하는지랑 그다음에 시장 대비 약해졌을 때는 손절매를 아마 구간을 정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일단 손절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어디서 진입을 했냐면 분명히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걸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번이나 부딪혔고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손절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어야만 하는 자리인 거죠. 거기가 깨지면 팔겠네. 그렇죠. 거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손절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지지가 됐고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지가 됐고 올라가는데 지수가 세게 올라가는데 얘는 약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벌써 저는 지금 얘는 시장보다 약해졌구나. 그래서 물량을 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리 물량을 더 줄였고 일부 남은 거는 깨지면서 손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성을 바탕으로 항상 확인은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예측도 하지만 절대 얘가 시장 대비 지금 강하니까 앞으로도 강할 거야. 이거는 예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은 하되 예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대비 이후에도 강할지 약할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섹터, 그러니까 주식 개별 종목의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업종 차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섹터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이면 당연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반도체 종목의 흐름을 같이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이제 더 이제 고수가 되려면 어느 분야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쪼개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큰 그림을 먼저 보되 세밀하게 쪼개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차트에서 큰 그림은 월봉, 주봉 이게 큰 그림이고 쪼개서 본다는 건 분봉을 보면서 얘가 지금 이 앞에는 강했는데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이게 분봉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코스피 지수랑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가격 차트만 있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아까 여기 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잘 못 올라갔잖아요. 그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즉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적다는 건 매수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를 확인해야 되고 상승에 대한 건전한 조정일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준다는 건 매도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